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워렌 버핏의 회사로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모두 다 잘 아시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잘 모르시는 기업일 거예요. 이 기업이 소유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 기업의 투자 지주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식 투자를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업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인 버핏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향후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기업들은 현재 제가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건 2017년도 말 회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변화가 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만 변화했을 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애플이 가장 먼저 이제 선두권의 보유 금액으로 있고요. 평가 자산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거든요. 미국의 주요 은행이고 아직도 상당한 보유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 상당히 이제 손실을 많이 봤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이후에 손실을 많이 봤으나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은행도 2008년 금융위기 때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도 아직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장기 투자를 했던 기업이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거든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US 뱅커프도 뭐 그 은행이고요. 그리고 뭐 필립스 66 여기도 에너지 관련된 회사고, 그리고 모디스 신용평가 기관. 너무 많아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이제 델타 항공,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델타 항공은 이제 한때 이제 지분을 10% 이상을 늘리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항공 회사들을 최근에 많이 인수하면서 뭐 사우스웨스트 이 회사도 항공 회사고 상당히 항공주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019년 말 기준 총 주식 평가 금액은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00조 원 정도고, 이제 현금 보유액은 1,280억 달러, 13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엄청난 현금 보유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흐름을 한번 봐보면 A주는 버크셔 해서웨이 엄청나게 비싼 주식인데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한 주에 3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또 B주를 발행을 했어요. 이거는 똑같이 움직이고요.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총액이 엄청나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A주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A주의 20분의 1의 의결권밖에 없으나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은 A주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B주에 투자하고 있고요. A주는 너무 비싸서 제가 가진 현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만 사면은 거의 뭐 현금 다 소진해버리시니까, 물론 이제 현금이 한 10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A주 과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A주 사고 싶은데 B주를 샀어요. 현금이 그만큼은 없어서요. 자, 보시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 현황 2019년도 말 이제 기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가 흐름은 지금 현재 이제 3월 19일 종가 기준이에요. 어떤 이제 연차 보고서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유 주식들을 이렇게 밝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현재 평가 수익률이 3월 19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준 거고요.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났죠. 지금 바이러스 발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지금 현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손실액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더라도 장기로 본다면 장기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800% 넘는 수익률이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1200% 배당 수익 여기 나중에 이제 배당 수익도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무디스 같은 회사 이제 신용평가 회사 꾸준하죠. 거의 1700% 가까인 17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엄청 지분율도 상당히 많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요 포트폴리오가 소비재, 뭐 금융, 뭐 전 사업 부분을 아우르고 있어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분율은 5.7%지만 금액상으로는 거의 최고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 하나로 따지면 거의 한 8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한 736억 불이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금액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탑 랭크를 하고 200조 원이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로.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시면은 이제 이 금액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금액도 지금 거의 뭐 333억 불이죠. 거의. 그리고 코카콜라 220억 불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 185억 불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차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을 해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은 다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연차 보고서를 1년이 지난 다음에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주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이제 요약한 거고요. 그리고 아더스 보면은 비상장 기업이나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이 조금 낮은 기업들 이제 자잘하게 투자한 기업들도 이만큼이에요. 다 합치면 381억 달러, 4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다 합쳐보면 뭐 2,500억 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2,500억 불 되고 이제 현금은 아까 말한 대로 한 128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이제 이 배당금이나 기업들이 올리는 이제 보유 자회사들이 올리는 뭐 어닝 이제 이익이죠. 이거 보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배당금만 어마어마하죠. 이게 얼마예요? 벌써 이게 다 합치면은 배당금만 여기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예요. 이거는 뭐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가 이 정도고 보유 자회사로부터 연간 배당금만 총 합쳐보니까 제가 이제 50억 달러 육박하거든요. 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배당금만으로도 1년에 5조 원을 넘게 받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력이죠. 금융위기 때는 이런 패닉 상황일 때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자기한테 이제 어떤 돈을 요구하는 기업들한테 그때 망할 기업들이 많이 버크셔한테 와서 현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때 돈을 주면서 조건을 걸어요. 전환상환 우선주라는 조건을 걸어요. 이게 뭐냐면 우선주인데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콜옵션을 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도 뭐 8% 10%를 보장을 해달라. 이거를 몇 년 동안 이제 기업이 이익을 올리건 말건 8% 10%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최근에는 옥시덴탈까지 이런 조건으로 그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분을 가져가면서 기업이 실적을 좀 안 좋을 때도 그 기업의 골수까지 빨아먹는 상당히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골수까지 빨아먹다가 나중에 기업 상황이 좋아지면 지분까지 헐값에 획득을 하면서 보통주까지 이제 획득을 하면서 지분율도 상당히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기업이죠. 보면은 이제 다음 보시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최근에 뭐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을 제가 리스크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다음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스탁 프라이스 이제 최근 몇 주간의 이 스탁 프라이스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2,500억 달러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500억 달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팍 떨어지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2,500억 달러였다 1,500억 달러 수준까지
작살났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른 회사들 이제 반등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왜 많이 못 올라오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반등을 많이 한 기업들은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 보유를 안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요 포트폴리오는 아까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막 이렇게 금융 회사들이에요. 다 보면은 이런 금융 회사들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항공 회사들, 이런 회사들 포트폴리오 주요 포트폴리오들이에요. 다 골드만삭스, JP 모간, 무디스 다 금융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뭐다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반등이 상당히 주가 반등이 더디거든요. 보시면은 주가 반등이 더디죠. 지금 보면은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거의 여기 신고가를 돌파해 버렸어요.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기까지는 다시 반등을 못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그래프가 함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이제 보유 현금 흐름이에요. 이제 현금 흐름이 아니라 보유 현금에 대한 현금 잔고가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죠. 이제 주식을 이제 대규모 M&A를 할 때는 한번 확 줄었다가 대규모 M&A를 안 할 때는 현금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또 버크셔에서 까는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뭐 전년도에 S&P는 엄청 몰랐거든요. 근데 버크셔에서 11%밖에 못 올렸어요. 그럼 엄청 욕을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제 과연 패배한 것인가? 시장에 영원히 패배한 것인가? 보시면은 버크셔에서 S&P 500에 15년간의 이제 그 벤치마크를 한 거예요. 이제 벤치마크가 아니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이겨냈는지. 근데 거의 비슷하죠. 버크셔 해서웨이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보시죠. 20년간을 한번 보시면은 단 5년 차인데 이만큼 차이나가 나요. 그러면은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인 거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못 따라간 거는 최근 몇 년간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시장을 못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빵이 올라가는 시절이었잖아요.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는 IT 어떤 플랫폼, 뭐 IT를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 강력한 기업들이 올라가는 장세였어요. 이때가 이때 이제 10여 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 이르면서 그때부터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장을 못 이기는 때였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당히 고전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그 이전까지 다 합친 거니까 이렇게 시장을 이긴 거죠. 보시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S&P 대비 이제 강세 국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때 닷컴 버블이 터진 다음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보면은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IT 버블 2000년 IT 버블이 이제 그 전에 IT 버블이 막 있었을 때는 S&P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거 뭘 말하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신기술주가 나올 때는 좀 약한 국면이 나와요. 주가가. 왜 그러냐면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식들을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고 이런 성장폭이 조금 낮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적정한 가격에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 걸 또 보면은 여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좀 위기 상황이죠. 이때도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이런 이제 주가 방어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데 시장이 막 강세장으로 가거나 그럴 때는 버크셔 해서웨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M&A를 한 사례들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프리시전 캐스파시 이 기업은 이제 항공 부품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43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15년에 인수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마땅히 큰 M&A를 또 안 했어요. 시장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못 오르는 경향이 대규모 M&A를 못할 때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상당히 정체 상태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거 보면은 이제 2008년도 그때 예전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2009년도죠. 금융위기 당시에요. 그때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수가 성공적이었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440억 달러에 버크셔가 미국 경제에 올인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벌링턴 로던 산타페라는 철도 기업이에요. 미국의 철도 2위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엄청난 금액을 썼어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벌링턴 노던 산타페 이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제가 찾아봤는데 10년 이내에 이제 그 뒤에 이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내에 배당만으로 인수 비용을 전액을 회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수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19년도 순이익을 한번 보면은 철도 부분이 54억 달러까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죠. 이 기업을 이제 미국 경제 버핏의 말대로 미국 경제에 올인을 하면서 결국은 성공적인 M&A였죠. 물론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기업은 이제 조금 뭐 손실을 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대박이 하나씩 나온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금융위기 때 그 시절에 투자해서 이제 큰 수익을 보게 된 기업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사러 가면은 배터리 이제 뭐 우리 건전지 사러 가면은 보는 기업 듀라셀도 인수했었어요. 2014년도에. 상당히 보시면 재밌게 인수한 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슈를 한번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버핏이 손절한 항공주들을 개미들이 엄청 인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맞는가 조금 싶은 게 항공주는 당분간은 이제 물론 막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개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버핏은 현재는 원래 10% 이상 막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델타 항공도. 근데 다 항공주들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뭐 사우스 웨스턴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을 이제 버핏은 10% 이내로 다 내렸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미국 증권법상 10% 이상을 보유를 하면 상당히 제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버핏은 이참에 어차피 안 좋은데 원래는 M&A까지 가려고 했겠죠. 완전히 지분을 많이 늘려가지고. 근데 이참에 줄여버린 게 어차피 다 지분을 안 살 거면은 그 10% 이상을 보유해서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10% 이상에서는 매매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기업에서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이제 내부자 매매로 해가지고 역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그냥 없애버리기 때문에 10% 이하로 전체 항공주들을 다 10% 미만으로 내려버렸어요. 지분을 지금 현재.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공주들 이제 폭락한 거 보이시죠? 이제 사스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한 거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 당시 이제 사스 때 이제 이게 일수일 거예요. 이게 보면은 트레이딩 일수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이 회복이 되었냐? 한 120일 정도 이제 한 120일 정도니까 한 6개월 정도잖아요. 6개월 정도 이후에는 거의 회복이 되었다. 정고점이.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을 품고 국내 개미 투자자들도 역발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 이제 과매도 구간 9.11 이제 테러 이후에 과매도 구간을 한번 보시면은 막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바이셀 막 이렇게 해가지고 9.11 테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무튼 이제 보면은 이제 바이셀 해가지고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RSI 지표로 보인 이제 그런 지표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수장이신 워렌 버핏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의 절친 찰리 먼거 부회장님, 버크셔 해서웨이 수장이신 워렌 버핏 마지막 모습이죠. 이제 이렇게 청년 시절의 버핏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어, 엄청 늙으셨어요. 이제 90세가 두 분 다 이제 버핏도 이제 90세 넘으시거든요. 그리고 찰리 먼거는 이제 형이거든요. 더 나이가 많이 드셨죠. 95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투자를 제가 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제 보여드렸냐면, 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미국 주식을 하는데 개별 종목을 너무 고르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과거에 꾸준한 주가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보시면은 꾸준한 주가 성과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이전 주가 성과도 어마어마해요. 65년도부터니까 거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2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65년도부터 지금까지 S&P는 연평균 주가 수익률이 한 10% 정도 돼요. 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배당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근데도 못 이겨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우리는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S&P 500 지수도 이제까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물론 S&P 500 지수가 과도하게 오르는 경향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만큼 시장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을 좀 많이 보유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을 항상 이겨온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는데 시장도 내가 못 이기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안 산다는 거는 너무 저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즐기시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만 사도 최고의 펀드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공모펀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공모펀드 가입하려면 해외 주식 펀드 가입하려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들어오면 뭐 이런 국면에 환매가 들어오겠죠. 이런 국면 환매가 들어오면 펀드 매니저는 그냥 팔아야 돼요. 기계적으로. 고객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을 안 팔아요. 손절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80억 불이라고 130조가 넘는 그런 돈 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기업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상승장을 엄청나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과연 공모펀드보다 훨씬 나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가 보기에 그런 펀드 개념으로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S&P 500 지수를 내가 주식을 이제 그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타이밍 매매를 해가지고 내가 잘 해가지고 주식을 개별 주식으로 수익을 올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수익률도 잘 올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